그날 오강수는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단 한마디로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강수는 연인 한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그녀를 장미애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장미애는 그에게 단지 한봄의 엄마 친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한봄에게 너그러웠고 오강수와 한봄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던 장미애는 누구보다도 오강수의 곁에 한봄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장미애는 전혀 다른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장미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야, 네가 3살이었을 때 내가 너를 떠났어. 미안하다. 그 말은 마치 오강수의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창과 같았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오강수는 갑작스러운 말에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희미했던 기억,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던 어린 시절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던 누군가, 그리고 텅 빈 품 안, 그 기억은 지금 이 순간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믿기 어려운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다. 한봄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장미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강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붕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는 사랑과 신뢰가 자리 잡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배신과 혼란이 휘몰아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오강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봄은 당황한 채 그를 뒤따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미애의 말 한 줄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다. 그날 이후 오강수는 술도가의 창고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술도가 주변을 맴돌았고 한봄은 매일 찾아와 말없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미애 또한 몇 차례 찾아왔지만 오강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오강수는 어릴 적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처음 왔을 때 형 오장수가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었던 순간 오천수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가르쳐주던 장면, 오흥수가 장난감을 들고 업어주며 웃어주었던 장면까지 그 기억들은 모두 또렷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단지 낳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지 오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궁금해했고 그리워했던 어머니는 너무 늦게, 너무 무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장미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술도가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그녀가 왜 오강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고통 속에서 그를 그리워했는지, 어떤 두려움과 절망 속에 묻혀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독고탁과의 결혼 생활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실패와 분노는 모두 그녀에게 향했고, 그 분노는 폭력과 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조차 지켜낼 수 없었던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탈출 끝에 결국 오강수를 남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수많은 시도에도 독고탁의 감시로 인해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오강수가 독수리 술도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지를 읽고도 오강수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심이라는 말도 후회와 용서라는 단어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그는 창고에서 나와 마당을 걷다가 술도가 정원 끝자락에 조용히 서 있는 장미애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의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이제서야 나타났습니까? 장미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그녀의 볼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오강수는 그녀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공허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워내고 살아온 그에게 지금 그녀의 존재는 상처이자 갈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조심스럽게 장미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은 존재했고 감정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고 장미애 또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화해를 두고만 보지 않는 이가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장미애와 오강수의 관계를 알아차렸고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오강수의 연인인 한봄을 향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는 직장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왔고 그녀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과거를 조작한 거짓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봄의 가족사까지 왜곡하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봄은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그녀는 오강수가 이미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오강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강수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독고탁이 자신과 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으며 이제는 한봄까지도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흥수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뭉쳤습니다. 오천수는 조용히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오범수는 독고탁의 불법 자금 사업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고자동은 직원들을 설득하여 독고탁의 움직임을 감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광숙 역시 장미애를 도와 독고탁의 심리를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장미애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독고탁이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려 세탁하고 있는 내역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이 증거는 단순한 가정 내의 갈등이 아닌 기업 범죄로 확장될 수 있는 중대한 열쇠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닌 명운이 걸린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고탁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강수가 장미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론에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진다면 오강수는 LX 호텔의 후계자인 한결과의 관계뿐 아니라 연인 한봄과도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동석 회장과의 관계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봄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과거를 계속 외면한 채 살 것인지 아니면 모든 진실을 드러내고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너무 많은 책임이 얹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한 듯 형제들과 함께 독고탁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또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오강수의 인생은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길은 과연 모두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와 고통을 낳게 되었을까요? 장미애와의 화해는 진정한 가족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봄은 그 모든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오강수의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